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마음 놓고 편안하고 매끄럽게 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편안한 말투의 뉘앙스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여러분들 미국 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나죠? 그렇죠. 미국은 왜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매년 보이고 있으면서 왜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수많은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난장판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흔히 우리가 미국 하면 뭐 세계 질서의 정의를 앞장서는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호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맨날 교육에서 배워왔고 그런 줄 알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란 이야기죠. 사실 미국은요, 이 미국처럼 비즈니스에 충실한 국가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 이스라엘, 뭐 앞으로 터질 대만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의 미국과 나눠먹는 나름대로의 이익적 파이가 있는 또한 그러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괜히 이 나라들이 서로 기분 나빠서 또한 국가 수장들이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단순히 전쟁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의 대통령 딱 이 사람 하나만 보더라도 전쟁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전쟁을 해야 될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단순한 기분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전쟁 자체는 서로 국가 간의 이해 타산이 냉정히 거래되는 일종의 비즈니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전쟁을 민족적, 역사적, 감정적 갈등, 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전쟁을 했지만 요즘의 전쟁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현대전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와전된 전쟁의 공포심 또한 위험성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뭡니까?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콜라스 주연의 로드 오브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끄트머리쯤 대략 이런 대목의 내용이 나오죠. 세계 최고의 무기상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심오하고도 충격적인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노골적인 미국의 그림자를 폭로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렇듯 미국은 철저하게 전쟁을 자국의 이익에만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무기상의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타산적인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과 반미 성향이 매우 강한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이른바 죽음을 부르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강력한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희생을 강요시키고 또한 그것을 영업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미국은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전쟁에 참여는 미국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 참전에서 패전이라도 했을 경우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문제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패전한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베트남전과 20년 전쟁을 이끌었던 아프간 전쟁이 있죠. 미국은 이 두 가지의 큰 참패를 통해서 가장 큰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전쟁을 직접 참전하는 것보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쪽이 어느 방향의 그림으로 보든 추한 모습 없이 깔끔하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해봐야 젊은이들의 희생만 계속 늘 거고 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적 입지 또한 점점 좁아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쟁 때문에 좋은 평판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 손해는 손해대로 커지게 되고, 즉 기득권자들이 전쟁을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수록 그들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전쟁국에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하나만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난해할 게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저 무기 비즈니스맨이 열심히 졸라리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에너지와 군수품을 전쟁에 관련 국들에게 엄청나게 팔아대죠. 그러면 그 나라의 국부가 소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들이 또한 엄청난 무기를 사들이죠. 또한 자주국방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또 미국의 무기를 사들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풀렸던 엄청난 달러가 자연스럽게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판과 동시에 고금리와 고환율 현상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 국제 금리가 고공행진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유동성 화폐가 풀렸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국들 간에 단순히 우리 서로 기분 나쁘니까 감정적으로 전쟁을 하자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그들의 전쟁을 통한 이익이라는 그런 확고한 명분이 반드시 수용돼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국가 간의 이념과 국가적 갈등만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전쟁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에 갈등이 생기면 어떤 놈들이 꼭 개입을 합니까? 미국, 중국 이놈들이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이 두 놈 국가들의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한국 전쟁이 비즈니스적으로 뜯어먹을 명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벌써 전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은 아무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서 근거 없이 대중들에게 겁만 잔뜩 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내용 말고 지금 현재 연이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이 전쟁이 우연 같습니까? 미국 중앙은행 이놈들이 이때가 기회다. 계속 미국의 기축통화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것,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자신들의 기축통화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웃긴 것이, 자, 전쟁이 지금 뭐 한 군데가 아니죠. 뭐 지금 우러 전쟁, 이스라엘 전쟁,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가장 돈을 이 전쟁에서 많이 쓰고 가난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쟁 당사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또 그런 전쟁국에게 지원을 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고 이 전쟁을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눈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보더라도 좀 던져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뭘 지원해 줬습니까? 달러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말이죠. 왜 달러를 지원해 줬겠습니까? 미국이 달러 내놓으라니까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한테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이 달러 갖다 바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게 달러를 조공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이 준 달러로 우크라이나가 뭘 했습니까? 무기 샀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달러를 돈 세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우리나라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미국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 뭐가 있죠?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전쟁, 대만 전쟁. 일본이 이 전쟁에서 좀 힘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서로 모종의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성립됐기 때문에 미국이 던져주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아직 멀었다. 우리의 달러의 기축통화를 지키기에는 아직 멀었다. 전쟁이 좀 더 필요하다. 전쟁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먹고 살기 바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겠냔 말이죠. 깊이 관심을 가져야 알 수가 있는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장난질로 언제든지 우리 대중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복잡한 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복잡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피눈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쏟아부은 무기가 여러분들 공짜인 것 같습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거는 쌀 한 톨도 공짜가 없습니다. 다 모두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미국이 던져주는 무기, 빚더미 무기만 믿고 전쟁을 장기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이 로마가 왜 패전을 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국방력을 용병으로 너무 치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도 이 점을 등한시한 겁니다. 결국 러시아를 정복하지도 못할 거면서 전적으로 모든 국방력을 미국에 의존했고 전쟁을 장기화했다는 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거죠. 아니, 더 노골적으로 그냥 이야기합시다. 우크라이나가 그냥 러시아와 미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완전히 이용당한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푸틴이 자기가 질 전쟁을 장기화했겠습니까? 이거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는 이익이 그 파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치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젠 좀 솔직해지자는 말이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 처리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미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눠먹을 이익의 비즈니스를 다 챙겼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우러 전쟁의 예산을 줄여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봐야 이제 뺏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딱 이때 때마침 그 명분을 이어줄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지금 터진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거 진짜 절대 우연 아닙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이제 우러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망가진 인프라, 전후복구 비용 요구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그동안 열심히 무기 팔아서 빚진 돈 이거 다 받아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어마어마한 청구비를 요청하겠죠. 이거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들 미국에게 평생 빚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겼다고 한들 이긴 게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나게 뚝합해서 땅을 뺏을 겁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나눠먹게 한 겁니다. 중간에 젤렌스키는 말 그대로 개그맨, 광대가 된 겁니다. 직업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국방을 의존하게 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됩니다. 아주 주옥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 주긴 할 겁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좀 보는 거죠. 또한 인도주의적인 자유의 여신상을 가진 미국이다라는 허풍으로 또 어느 정도 자비로운 또 그런 배품을 부리는 척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은 패전국이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받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린 돈 못 받는 사채꾼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받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을 교묘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미국은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서 타국의 전쟁에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바로 근본이제는 개나 줘버린 지금의 기축통화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뭐 재정적자 위기, 부채 위기 다 개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디폴트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왜냐? 국가부채 한도 의회법에서 고쳐서 늘리면 끝. 돈은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 좆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빚을 많이 늘려도 다른 나라처럼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거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 경제 그동안 화폐 논란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치트키 쓰는 새끼를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에? 무한대로 찍어내는데 치트키 쓰는 놈이 예를 게임에 질 거라는 걱정을 왜 하냔 말이죠. 빚 많은 연예인 걱정 우리가 왜 합니까? 에? 우리가 왜 해? 우리보다 어차피 잘 살 건데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전세계 무역 결제와 기존 통화가 뭡니까?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세계가 결국 그 달러를 계속 유동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물가 올려주면 물가 급등만 시켜주면 지금처럼 더 많은 달러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달러 많이 풀리니까 달러 가치 그동안 유지시키려고 제롬 파월 이 새끼가 전 세계를 고통으로 현재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수출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버젓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귓구녕을 뚫어가지고 그냥 뇌를 마사지 해버릴까? 정말 짜증나는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미국은 풀어버린 달러만큼 물가를 올려서 더 많은 달러를 쓰게 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런데 뭐 10만에 하나 갑자기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안 쓰기 시작해. 그리고 풀려버린 달러 지금처럼 엄청나게 풀어버렸는데 달러가 유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개판 내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밀입니다. 필수식품. 만약 우크라이나가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필수식품들을 유럽과 다른 나라의 돈을 통해서 거래해버린다면 지금 엄청나게 풀려버린 달러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 되는 거야.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져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이런 애들이 왜 갑자기 농업, 농지에 미친 듯이 투자하겠습니까? 이 새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이 새끼들이 똑똑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이미 그 커넥션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해박해서 앞을 보는 해안이 있어서 하는 짓이 아니라고 제가 수천 번 수백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른 정보를 갖고 있고 또한 이런 계획에 동참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렇게 치열한 전쟁통에서도 필수식품인 밀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지켜낸 걸까요? 일부러 지켜내도록 러시아가 봐준 걸까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 연장되고 러시아가 그것을 유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 중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거 미국이 가져갈 파이와 러시아가 가져갈 파이를 명확하게 서로 계산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러한 밀 요충지를 바로 전쟁으로 빚더미 만들고 그 농업을 미국이 손아귀에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식량이 바로 무기화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 그 위상은 더욱더 힘을 받겠죠. 글로벌 경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달러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가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기축통화만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릭스 국가들, 신흥국 국가들 달러 안 씁니다. 왜 씁니까? 쓰레기 돼가고 있는 걸. 그래서 모든 나라의 자산 가치를 미국이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이 쓰레기가 돼야 기축통화가 유지되니까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위안화가 세계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만 전쟁 역시도 이 때문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패대 중앙은행, 이 정책 역시도 타 국가가 미국보다 먼저 쓰러지는 금융 전략 정책일 뿐이고,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먼저 쓰러져야 국제 조약 체결해서 여전히 달러가 니들 쓰레기 화폐보다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축통화 계속 이용해야 된다라는 캠페인 만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달러가 아니라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CBDC가 채택이 되겠죠. 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엔 우연이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유의 의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 소수의 권력층은 그냥 음모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경제 위기라는 쇼의 엔딩은 바로 이겁니다. 아직 한 번 더 전쟁을 통해서 뒤흔들고 지금보다 더 화폐 가치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돼야 자신들의 기축 통화를 그 가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기의 눈앞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다라고 착각할 때쯤 기축통화의 가치는 회복이 될 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 그런 흐름을 만든 새끼들이 반대로 똥값으로 떨어진 물건들을 사들일 준비를 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돈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진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위기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성곽 시대라는 것 또한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쇼일 뿐입니다. 즉 거짓말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쇼에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패드 따위가 하고 있는 화폐 장난질로 경제가 이렇게 컨트롤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미가 돈장난으로 세계 경제를 완전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 쇼입니다. 최근에 많이 면상들을 보이고 있죠. 일명 경제 전문가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짓거리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미국 재정을 걱정하고 미국 디폴트가 오네 마네 그저 책에서 배운 아무 영혼 없는 껍데기 지식들 이거 완전히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완전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음모론도 다양성입니다.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지들이 배운 대로 써 있는 대로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그 한 곳만 단편적인만 계속 쳐보고 배운 말들 이런 거 믿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했다라가는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 계속 국채 찍어내다가 빚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고 미국 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 계속 터져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문제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게임입니까? 뭐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 줬으니까 내가 하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공정한 세상입니까? 그런 경제입니까? 그냥 그런 개소리는 닥치란 말이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 당장 힘들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에 나온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아는 애들은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죠. 미국 고용률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위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CS 무너지고 있죠. 이게 룰대로 갔다라면 미국은 벌써 붕괴돼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달러로 성장한 경제 기반, 물론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가 미국채에 의존되어 와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미국 화폐가 쓰레기고 미국 화폐가 개 거렁지라는 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잘 알고 이거 개 쓰레기 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남자인 줄 알고 몇십 년을 그렇게 남자인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여자였어. 그걸 한순간에 알게 됐다고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여자로 바뀝니까? 그걸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여자라는 걸 안다 해도 그것을 여자로서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가 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다. 그리고 소나기에 의해서 가장 깊게 파인 흙더미들이 가장 높게 쌓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대중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대한 쇼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와 전쟁이고, 미국이 이러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한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쇼를 계획했던 자들, 이제 대중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이들은 스물스물 살 준비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세상 여러분들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세상은 쇼 곱하기 쇼입니다. 리얼을 가장한 거대한 사기극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기는 사기가 아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더 이상 그들이 만든 거대한 쇼, 매번 찾아오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지 말자.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속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언론이 주는 찌라시만 믿고 그것을 보고 그걸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관심을 보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답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